이번 주도 증시 상황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동 지역의 분쟁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거의 해결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지 않네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주중에 이제 FOMC, 그 다음에 FOMC 끝나자마자 또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애플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대할 만한 곳이 이제 FOMC의 결과물일 것 같은데, 자, 이 부분들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코스피 쪽으로 짐을 싸는 코스닥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 생각되고 있기도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등치가 큰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인데, 뭐 공매도 때문에 지겹다라는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제 다 떠나버리고 나면 거기는 완전히 무풍지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고, 시총 상위 종목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커질 수 있죠. 자, 이 상황들 알아보도록 하고요. 증시 부진 때문에 손바뀜도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즉 회전율이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보통 이제 테마주라거나 인기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회전율이 크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고팔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인해서 이 사람에 있던 것들이 저 사람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 자, 이게 거래량이 활발할 때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이 손바뀜도 크게 줄었다. 즉 회전율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시장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30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간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이제 11월로 들어가는, 첫 번째 주간이라 봐야 되겠죠. 10월이 이제 끝나감에 따라서 뭔가 또 다른, 변화가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이 마무리를 이제 FOMC가 잘 한번 꿰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FOMC의 움직임이 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아요. 이제 11월 FOMC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10월 31일 날부터 열립니다. 그래서 11월 1일에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미국으로 따지면은 오히려 하루 더 뒤라고 봐야 되나요?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은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이야기,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파월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금리 상황들을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것인지, 최근에는 다소 비둘기파적인 모습이 좀 있었죠.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상에 대한 종료를 완벽하게 해줘버리게 된다라면 또 좋겠죠. 근데 아직 파월한테 기대하기에는 조금 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종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로 넘어가는 그 시기는 조금씩 더 길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라는 부분보다도 그냥 이 정도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렇게 본다라면은 그냥 고점을 찍었다라는 느낌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금리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예전에 그 2008년도였죠. 리먼 사태 오기 전의 수준보다 더 높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가도 높잖아요. 물가도 높은 데다가 금리까지 높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뭐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금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뭔가 이제 그 이자 비용도 내야 되고요. 또 투자도 해야 되는데 돈을 빌릴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게 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게 되면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다만 이제 고금리 환경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둔화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도요, 줄어든다고 하더라도요, 천천히 줄어들어야 돼요. 뭐든지 천천히 가야 되거든요. 급격하게 움직임이 되면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요, 이 상품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다만 이제 최근에 발표된 GDP라든지 이런 내용들, 경제 지표도 살펴보게 되면 경기 침체 무슨 소리야?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죠. 경기 지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가가 선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보셔야 되겠죠. 기업들 실적은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이 FOMC 이 기대감을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리스크적인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지금 주말 동안에 그 야간 작업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사일, 대포, 탱크, 뭐 대규모 공격을 계속적으로 가하고 있다. 이게 이제 부담감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제사회가 이제는 슬슬 이스라엘한테 압박감, 불만을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 주가 떨어지는 거는 주가 떨어지는 거라고 치더라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저걸 거예요. 그 유가,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 이게 이제 제2의 또 다른 어떤 중동 상황으로 가서 또 다른 오일 쇼크로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만 멈추면 지금은 끝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인질 합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어떤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명분을 중동 국가들에게 제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러면 참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담감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데 최악의 상황에서는 $200를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옵니다. 이게 호르무즈? 그 해협이라고 있죠. 뭐 그쪽이 이제 봉쇄가 돼버리게 되면 유가가 $250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일단은 뉴스나 이런 쪽에서는 너무 최악의 상황을 얘기해서 공포감을 더 주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이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이제 공격을 퍼부을 것이냐, 그리고 그 퍼붓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언제까지 지원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뭐 이렇게 싸우다가 뭐 다른 중동 국가 참전해가지고 박살을 내든 말든 뭐 그거는 이제 나 미국이 참전하지 않을래라고 얘기해버리면은 일단 끝나버릴 것 같긴 한데, 요게 이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은 미국이 쉽게 끊을 수가 없죠. 왜냐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상당히 이제 발 빼기도 그렇고 발 집어넣기도 그렇고 애매한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요, 중동 지역의 이런 리스크는 조금 더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유가가 뭐 크게 반응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다. 대신에 악재로는 계속 남아있다. 이게 좀 부담스럽겠죠. 자, 그 다음에 FOMC가 끝나고 나면 이제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요게 조금 문제예요. 애플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지금 애플 실적이 3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분기에는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왜 그랬냐? 3분기에 이제 가이던스, 뭐라 그럴까요? 그 예상치, 예상치가 일단은 조금, 안 좋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현실로 다가오는 모습이 된단 말이죠. 얼마가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애플 시총 같은 경우도 2조 6천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2조 6천억 달러. 3조 달러가 넘었었는데, 요거 많이 감소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MS한테 따라잡힐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라서 현재 이 애플의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이냐. 지금 신제품 발표에 대한 부분들도 그다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애플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고, 또 향후에 실적들도 그렇게 좋지 않다, 4분기 실적도 그냥 별로다라고 얘기가 또 나와버리게 되면 좀 충격을 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나올런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 이후에 주 후반으로 가면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상황이라면은 10월 말 시점에서는 대부분 주가를 좀 올려놓고, 그 다음에 11월 만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배당주 움직임들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데, 시장이 워낙 변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기업들 실적이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큼지막한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시장 지수 포인트는 별로 안 좋고, 그로 인해서 투자 심리도 나빠지고 있다 보셔야 됩니다. 자, 국내 증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증시가 이제 악재에 매우 민감한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악재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악재 하나 훅 찔러버리면 훅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서는요, 작은 악재라도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디 뭐 팔이나 다리 같은데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 맨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손톱으로 꾹꾹 누른다 하더라도 아프거나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상처가 나 있는데 내가 잘못해서 손톱으로 한번 긁었어. 그럼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그만 악재가 나오면은 생체계가 더 크게 나오고 아픔이 더 크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좀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NH투자증권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코스피 예상 밴드가 2250에서 2370으로 잡혀있다. 2400포인트 아래쪽으로 이번 주 예상이 되어 있는데 2300을 일단은 회복을 해줬다라고 하더라도 지켜줄 것인지 여부를 또 봐야 됩니다. 이 포인트가 지금 2300까지 밀렸다는 것 자체도 좀 우스운 이야기이긴 한데 뭐 계속적으로 악재가 누르고 있는 상태고요. 2차전지가 떨어지게 되면 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의 영향력을 2차전지가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네, 개인들의 어떤 투매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들 투매도 아직 다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 변동성이 더 커지게 되면 개인들 투매가 또 나오게 될 테고요. 지수에는 또 부담감을 주게 될 것이다. 이거를 방어하려면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종목군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죠.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들어갈래 느긋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네, 우리도 느긋하게 지켜보시면서 같이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좀 주가를 반등은 좀 시켜주고 이렇게 된다면 그때부터 천천히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400포인트가 넘어간 이후에 매수 포인트 생각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은 지수 상황이니까요. 매수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시장 지켜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사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네,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 있게 보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조선 기계 이런 것들은 이제 조선주들은 지금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없죠. 네,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로 짐 싸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사 가고 있다 이거죠. 이사. 코스닥 대여들의 엑소더스. 왜냐면 코스닥 시장이 너무 지랄 많다 이거죠. 공매도도 너무 많고 아주 그냥 뭐 투자할 환경이 안 된다. 여기 떠나자 해가지고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을 가고 있다는 얘기 되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SK 오션플랜트, BH, 나이스 평가정보 이런 종목군들이 코스닥을 떠나서 코스피로 넘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큰 놈들이죠. 포스코 DX, 그 다음에 LNF, HLB 얘네들도 지금 코스피로 넘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또 있잖아요. 그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이렇게 넘어간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은요, 상당히 부담감이 좀 커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넘어간다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코스피에서 거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NF 같은 경우도 뭐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 자본하고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이익,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우량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코스피로 넘어가는데, 이것도 패스트 트랙을 적용받아서 매우 빠른 속도로 넘어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새 넘어갈 수 있죠. 이런 종목들에게는, 네, 상대적으로 공매도가 들어올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네,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코스닥 시장 자체가 상당한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아까 전에 포스코 DX, LNF 말씀드렸지만, 지금 HLB도 넘어가죠? 네, 넘어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합병으로 인해서 넘어가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포스코 DX가 지금 시총이 4위에요. 그 다음에 LNF가 5위, 그 다음에 HLB가 6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총이 큰 이런 대형 기업들이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 코스닥 시장에는 지금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에코프로 BM은 넘어가지 않겠다 했는데 얘들은 하락 추세로 들어가고 있죠. 네, 그런 모습인데 하락 추세에 들어가고 있는 애들이 시총 1, 2등이에요. 그리고 뭐 얘네들 그 중간 애들 다 빠져나가고 나면은 시총 많아봤자 5조, 6조 막 그런단 말이죠. 그 다음에 걔네들조차도 빠져나가게 되면 3조 원대 막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 지수 산정은 잘 아시겠지만, 네, 이 가중평균입니다. 그래서, 이 LNF하고, 아니죠. 그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쿵 하고 떨어져 버리게 되면요. 뭐 2조원대, 3조원대 기업들이 신나게 올라가 봤자 다 말짱 헛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좋아도 2차 전지가 내리면, 네, 주가 많이 떨어질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이 또 뭐, 어찌해서 진정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2조원대, 3조원대까지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영향을 받을 거고, 또 그 종목군들이 2조 원대 3조 원까지 가려면 주가가 많이 내려야 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아주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걔네들이 다 없다고 치더라도 시장의 대장주가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 또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래봤자 시총 3조 원대, 2조 원대 뭐 이런 기업들이 서로 싸움박질하고 있어. 야, 그러면은 변동성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가 쉽지 않아지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거래량 많이 줄고 또 신용 많이 줄고 그러면서 코스피 시장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코스닥 시장의 뭐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코스피 추월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신용 잔고도 코스닥이 더 많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역전되어서 코스피 쪽으로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도 약간은 이제 변동성보다는 안정적으로 가는 것을 좀 선호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량 기업들이 전부 다 코스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코스닥 시장은 진짜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저렴한 가치의 시장이 돼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쪽보다는 코스피 쪽, 그 다음에 대형주 쪽 움직임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는 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 다 넘어가고 나면은 진짜 볼만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또 코스닥 150으로 넘어가서 좀 작은 기업들에게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고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증시가 부진함에 따라서 손바뀜도 같이 급감을 했다. 회전율이 연중 최저치를 찍었다는 얘기인데요. 해외발 악재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약세를 이어갔다. 뭐 이건 다 알고 계시죠? 뭐 국채금리라든지. 근데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계속 시장이 불안정하면 채권 매입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치는 좀 가질 수 있긴 한데, 시장이 안 좋다라는 어떤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매를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식의 얘기 나오죠. 지금은 팔 생각도 없지만 사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회전율은 0.66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낮습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0.87이었고요. 높았던 수준, 올해 그 1월 달만 하더라도요, 0.7 정도 수준이었고요. 지난 7월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 7월이요. 지난해가 아니죠. 지난 7월, 올해 7월이요. 올해 7월 같은 경우는 1.3까지 상승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돌리고 3번 더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회전율을 어떻게 보냐면요, 유동 주식이 만약에 1000주다 그러면은 1000주가 다 돌아가고 거래량이 200주 나타났다 그럼 한 바퀴 돌았다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활발한 매매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요, 이번 달에 일평균 회전율이 0.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이렇게 되면은요, 좀 답답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이런 회전율 감소, 그 다음에 이런 거래량 급감, 거래대금 감소, 신용증자 잔고 하락, 뭐 이런 것들, 주식시장을 떠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빨리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소가 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외양간 고쳐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매도를 손을 보든 아니면 기관이나 이 연기금리 특히 좀 해줘야 되는데, 연기금리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와서 지수를 방어해주거나, 주가가 올라가면 외국인들 생각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이쪽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죠.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요, 지금 중동지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많이 냉각되었고 주가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는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그런 기대치들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많이 내렸고 많이 하락했고 그 다음에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기만 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지금 보면은 신용잔고 줄어든 건 당연한 거고요. 예탁금도 많이 줄었어요. 지금 보면은 25일이에요. 25일 기준으로 봤을 때요, 46조 원 정도가 지금 예탁금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달 9월 27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49조 9천억, 거의 50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대비해서 무려 3조 원이나 예탁금이 감소했다는 것은 돈을 많이 빼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사실 이 시장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회전율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래가 활발히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 상승이나 또는 호재에 반응하는 그 강도가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거래가 너무 없는 상태라면은요, 네, 답답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도 우리가 거래가 많은 주식을 사는 이유는 황금성이라든지 또는 주가의 어떤 유동성, 공급에 대한 어떤 부분들 때문에 기대치를 좀 가지고 접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것은 시장이 답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분간은 뭐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변동성도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려는 매수 세력이 계속 유입을 시켜준다라면 떨어진다기보다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지루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만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해놓고 보니까 별로 좋은 소식이 없네요. 네. 이번 주도 그냥 네 거지같이 시작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일단 악재 나온 거 몇 가지만 좀 해결이 되면 시장은 상당히 좀 편안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 체크를 안 해주네요. 자, 그래서 FOMC 애플 실적 주목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 다 뭐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감보다는 걱정, 우려감이 좀 더 많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로 짐을 싸고 있는 기업들, 이것도 좀 문제예요. 코스닥에서 다 떠나버렸다. 뭐 제도적인 보완이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만 코스닥에서 떠나버리게 되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투자하기는 환경이 좋지 못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증시 부진 때문에 손바뀜도 많이 줄었다. 즉 거래대금, 네,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면 죽어있는 시장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네, 이번 주를 이 FOMC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좀 달라지게 하겠습니다만, 조금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가 좋고,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좋은 기업이 있다고 치면, 시장의 돌발 변수 때문에 그 기업이 큰 주가 하락을 보였을 때 억울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업은 시장이 상승할 때 가장 먼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자, 어느 책인지 아시겠죠? 네, 스탁코믹스 118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억울한 것은 다시 회복된다. 자, 여러분들 종목들 억울한 애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실적 좋은데 왜 내려가요? 상황 좋은데 왜 내려가요? 업황 좋은데 왜 내려가요? 매수 들어오는데 왜 내려가요?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시장이 안 좋아서 내려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거는 같이 내려가는 부분인데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왜 내려가는데 라는 의문을 삼을 정도의 기업이라면 빠르게 주가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네, 오늘은 아침 9시에 무료 방송이 있죠. 네, 조금 있다가 9시에 네, 또 오셔서 저하고 같이 아침 시장을 좀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네, 저는 조금 있다가 네, 무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